복합이라는 거는 뭐 둘 이상 합해 놓은 거를 복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단순히 뭐 수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산업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업종이 이렇게 서로 어떤 합쳐가지고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합 경영이라는 거 아닙니까? 수산업 관련업하고 수산업이 어떤 연계가 돼가지고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산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수산물을 뭐 어떤 의료품으로 쓸 수 있죠. 수산물 가지고 또 어떤 뭐 피부라든지 그런데 뭐 어떤 보호하는 그런 거로도 쓸 수가 있죠. 뭐 다른 관련되는 어떤 예를 들어서요.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 관련되는 업종까지 또 물류까지 연결해서 어떤 경영을 하는 것을 복합 경영이라고 한다. 한 이런 정도 가볍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우리 교재 내용은 상당 부분은 쉬워요. 그냥 일반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내용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봅니다. 우리가 수산업과 관련해서 수산업의 큰 관련 산업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요. 암모니아 냉동 기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암모니아 냉동 기술이 발달했다. 이거는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수산물은 뭐냐면요. 신선도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어디 가거나 그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 거기 물 좋다. 그게 사실 바탕이 수산물에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수산물의 신선도 좋을 때 물 좋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나이트 가서도 막 물 좋다 그런 말까지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수산물을 어떤 신선도를 좋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려고 하면요. 냉동 기술이 발달해야 돼요. 그런데 암모니아를 어떤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 기술이 발달돼서 수산물을 굉장히 장시간 보관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가 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부산 공동어시장 근처에 가면요. 냉동 창고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 가면은 막 몇 년씩이라도 거기 어떤 수산물을 보관을 해요. 냉동을 시켜서요. 그게 다 암모니아 냉동 기술의 개발과 발달에 의해서 수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수산물 보관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을 가져왔다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났잖아요. 기능성 식품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것도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기능성 식품이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통상 여러분들은 기능성 식품 하면요.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능성 식품도 1차 기능성 식품, 또 2차 기능성 식품, 또 3차 기능성 식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1차를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떤 수산물이나 식품을 먹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섭취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거 아닙니까? 우리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1차 기능성 식품에는 뭐 영양분 공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기능이라는 건 역할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는 뭐였죠? 2차의 경우는요. 어떤 우리가 뭐 이게 충족이 되면은 음식물 할 때 맛이나 향기 같은 거 그리고 또 어떤 감각적인 거를 어떤 취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2차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게 바로 여기서 감각과 관련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상 우리가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기능성 식품이 여기 3차인 거 아닙니까? 3차는 뭐였죠? 생체 조절 기능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생체 조절 기능. 조절 기능을 갖는 역할을 한다. 생체 조절 기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화 억제 질병과 관련되는 뭐 방지 회복. 우리는 통상 얘기하는 거는 이거였지만요. 여기서는 1차, 2차, 3차로 식품의 기능을 구분하고 있다. 1차가 가장 기본인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보도록 합니다. 물론 수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부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 풀이할 때 뭐 자세히 이거를 통해서도 한번 접근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한번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국가 기반 산업이다. 기간, 밑바탕이 되는 산업이다. 그리고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에 좋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육고기 같은 경우보다 어떤 수산물이 뭐 지방 단백질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요. 그 몸에는 수산물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식량 자원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정도 얘기를 보시고요. 또 그리고 수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뭐 가볍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수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수산업의 특성은 특성 중 틀린 거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렇지만 뭐 쉽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1번에 뭐라고 나왔죠? 이동성이 있다. 이동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 연안에 있는 물고기가 국경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올라오죠? 또 지금 필리핀 연안에 있는 그런 물고기가 그러니까 여기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까지도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국경을 넘어들 때 무슨 비자를 갖다 발급받고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동성이 있다 그랬고요. 또 그리고 자율갱신성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나와요. 자율갱신성은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갱신하는 건 새롭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잡죠? 그런데 또 다른 물고기가 작은 치어가 커져가지고 성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율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자율갱신성이다. 그리고 뭐냐면요.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금 왜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많이 받냐면요. 우리가 어떤 폭풍이 불거나 그러면은 물고기 잡으러 바다에 못 나갈 거 아닙니까? 또 기상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산업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생산 시기와 생산량이 중요한 건데요. 생산 시기와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 그 이유는 뭐였죠? 공장에서 만드는 공산품은요. 그 원료 투입하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수산업의 경우는요.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힐 수도 있고 해류의 영향에 따라서 물고기가 적게 잡힐 수도 있어요. 또 뭔가 유류가 유출돼가지고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뭐 물고기 못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번 또 가서 보시면요. 수산업의 특성을 가서 보시면요. 그 활동 무대가 해상이다, 바닷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속에 대상 자원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육상에서 볼 수가 없다. 보려면 물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이동성이 있다. 어떤 수산 자원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요. 계속 생산이 가능하다. 이거를 자율갱신성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조류 채취하죠? 밑에서 또 올라오죠? 또 물고기 잡죠? 그리고 아래에서 부화해가지고 치어가 또 성어되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산물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패하기가 쉽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모니아 냉동 기술이 아주 혁신적이었다는 것은 앞서 얘기를 드렸죠. 이런 정도 얘기를 한번 보십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의 형성과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바다의 형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한 중학교 정도라든지 고등학교 때 여기 지구과학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다 공부하셨을 그런 내용 같아요. 거의 상식선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잠깐 여기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얘기를 드려보면요. 바다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바닷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많은 양인데요. 근데 한번 제가 여기 그림도 있지만 한번 그냥 말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지구가 탄생이 됐죠? 40억 년 전에요. 탄생이 됐죠? 그러면서 그 지구 안에는 막 마그마나 용암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막 폭발을 막 하죠? 그래가지고 지구 겉에 표면에 굴곡이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물이 막 차죠? 그러면서 어떤 바다가 형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를 봅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한다. 육상 부분보다 바다가 더 큰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200캐리 안에 그 선을 그면요. 44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 육지 면적보다도 훨씬 커요. 그래서 바다가 굉장히 넓다. 그리고 바닷물이 한번 봅니다. 바닷물이요. 약 14억 봅니다. 이게 부피니까요. 부피니까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킬로미터다. 이거 바닷물의 양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약 13억 7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요. 약 13억 7천만 그리고 거기 봅니다. 교재에 보면은 이게 조금 오타가 돼 있는 하나 빠졌는데 여기 세제곱이라는 표현 해놨어요. 넣어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14억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약. 그래서 같은 의미로 여기 적어놨다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또 가서 봅니다. 또 바닷물 안에는 어땠죠? 서로 먹이 사슬이 형성이 돼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다. 또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작은 고기가 있다. 또 작은 고기를 먹는 중간 크기의 고기가 있고 또 그런 고기들을 먹는 아주 큰 고기들이 있다. 그래서 먹이사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